안녕하세요. 저는 29살에 결혼해서 차에 3년을 못 채우고 이혼한 31살 여성입니다. 외동딸인 저는 결혼 전부터 엄마와 같이 살았습니다. 아빠는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그 이후 엄마가 학교 앞에서 작은 분식집을 하시며 저를 키우셨어요. 아빠가 안 계셨지만 힘들게 자란 기억은 없습니다. 엄마 분식집은 장사가 아주 잘 되었고, 나중에는 조그만 상가 건물도 매입하여 월세를 받으셨어요. 엄마는 제가 갖고 싶다는 게 있으면 항상 모자람 없이 사 주셨습니다. 저 역시 자라면서 엄마를 속상하게 하는 일이 거의 없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에게 각별한 모녀였습니다. 그런데 나쁜 일은 왜 한꺼번에 오는 것일까요?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얼마 후 제가 이혼까지 하게 되면서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철저히 속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저는 지금 온라인에서 옷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옷에 관심 있는 여성이라면 제가 이름만 말해도 알만한 그런 사업체죠. 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보내주고 싶어 하셨지만 제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지방에 그저 그런 인문계 대학에 진학했고 한동안은 이리저리 취업을 위해 방황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러다가 한번 해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조그맣게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원래 제가 이것저것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눈썰미가 좋은 편이었는데 제가 입은 옷을 블로그랑 카페 공구를 하면서 돈을 좀 만지게 되었어요. 맘카페 같은 곳에서 말만 해도 다 알 정도로 성장을 했고 그렇게 종잣돈을 마련한 후에 가방옷, 액세서리까지 판로를 넓히게 되었습니다. 입소문이 나고 SNS를 통해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자 매출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장사 규모가 점점 커지고 그러다 제가 28살이 되던 해에 오프라인 매장도 하나 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장의 오픈 준비를 할 때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33살이었고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업체 직원 친구였습니다. 대학을 상수로 갔는데 군대를 늦게 가서 아직 졸업을 못한 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방학이라 먼저 취업한 친구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처음 본 그 사람은 참 인물이 좋았습니다. 큰 키의 운동을 열심히 했는지 다부진 체격이 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면바지에 운동화 면티를 입고 왔는데 피부도 너무 좋고 얼굴에서 빛이 나는 느낌이랄까요? 맞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저는 남편을 보고 한눈에 반한 거였습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미인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옷 장사를 하다 보니 꾸미기를 잘하고 나이도 젊어서 집적되는 남자가 없진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사업에 뛰어들어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저한테 관심을 보이는 남자가 있어도 연애의 마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옷 장사를 하다 보면 피팅 모델과 같이 일할 기회가 많은데요. 저를 보고 돈 좀 있나 보네 하며 붙으려는 어린 남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남자들만 봐서인지 남편은 제게 뭔가 달라 보였었죠. 하여튼 그 사람이 제 매장에 인테리어 현장 자비를 하는데 나이 먹고 자존심 따지는 것도 없었고 같이 일하는 인부들과도 격에 없이 어울리는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는 참 호감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처를 물어본다거나 대놓고 만나보자고 할 용기가 없어서 인테리어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냥 그렇게 얘기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공사가 끝나고 매장을 오픈했는데 뜻밖에도 그 사람이 갑자기 매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말쑥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모습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은영 씨, 저 기억하세요? 저 그때 매장 공사하던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은정 씨 시간 날 때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은정 씨, 처음 볼 때부터 마음에 들었는데 용기 내서 찾아왔어요. 어머, 네, 갑작스러워서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한데 저야 뭐 좋죠. 연락 주세요. 전 좀 얼떨떨했습니다. 내가 관심을 갖고 힐끔힐끔 볼 때 가끔 눈이 마주치기는 했었는데 그럼 이 사람도 나에게 관심이 있었던 건가 하는 생각에 그땐 정말 설레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남편 슈트핏이 좋아서 정신을 더 못 차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얼마 후 우리는 첫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같이 밥을 먹게 되었죠. 남편은 그날도 정장을 차려입은 채였고 그 모습을 보니 나와의 만남이 이렇게 정성을 들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은정 씨, 제가 은정 씨 보고 끌린 게 뭔 줄 아세요?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사업체까지 꾸리면서 성실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요. 자기 일에 열정이 있는 모습이 너무 멋지던데요.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만 해도 아직 졸업도 못한 학생이고 취업 준비 중인 처지라 만나자는 말을 꺼내기가 좀 힘들었어요. 근데 저 오늘 지원한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이제 회사에 취업도 했고 은정 씨한테 고백할 용기가 생겼어요. 저랑 사귀어 주세요. 저도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정은 씨한테 관심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연애를 못 해봐서요. 지금 너무 떨리네요. 암튼 절 좋게 봐주셨다니 고마워요. 우리 차근차근 만나봐요. 저는 그때 그 사람의 그 고백을 웃기게도 철석같이 믿었고 굉장히 감동까지 했습니다. 우선 내가 호감 있던 사람이 나를 좋게 봐줬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뻤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우리 첫 데이트 날이 면접 본 날도 아니고 회사에 합격한 날인데 정장을 입고 온 것부터가 이상했던 거였네요. 사실 그건 회사에 합격했다는 거짓말을 하기 위한 남편의 연출이었던 거죠. 속이려는 연출에 위화감을 못 느낄 정도로 저는 그때 남편한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거고요. 이후 남편은 졸업 학점 이수가 끝나고 논문도 냈다며 제 매장에 자주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간식도 사오고 커피도 사오고 저는 그 사람의 지극정성에 쉽게 감동했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남자친구가 너무 자상하다며 칭찬했죠. 그렇게 몇 개월간 우리는 평범한 연인들처럼 연애를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나이가 적은 건 아니라며 합격한 직장도 탄탄하니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전 그것마저 나를 그 남자가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그 사람을 소개해줬고 엄마 역시 말끔하게 잘생긴 그 사람을 보고 마음에 쏙 들어 하셨습니다. 저희 집에 인사하러 온 날 남편은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엄마는 소유하고 계신 상가 건물 맨 위층에 거주하고 계셨거든요. 저는 남편과 만나면서 지나가는 말로 엄마가 나보다 능력 있고 노후 준비도 다 돼 있으신 분이라고 남편에게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건물주인 줄은 몰랐던 거죠. 아무튼 그렇게 남편이 훤칠한 외모와 싹싹한 태도로 엄마에게 후한 점수를 받게 되었고 결혼 허락도 받게 되었죠. 만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렇게 금방 결혼할 생각까지 했다니 저도 참 바보 같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때 오프라인 매장 근처 오피스텔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매장을 내면서 대출을 좀 보태 마련한 집이었어요. 오피스텔이긴 해도 신혼집으로 쓸 법한 넓은 평수이고 전철역 바로 앞에 있어서 꽤 비싸기도 했고요. 남편이 그때 막 취업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돈 없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고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신혼을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는데
시부모님은 저를 젊은 나이에 사업도 이만큼 이루고 대단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을 신혼집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리니 대놓고는 아니지만 아들 결혼시키면서 큰돈 부담이 줄었다고 생각하셨는지 은근히 좋아하시더군요. 제가 본 남편 집은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형편이 아주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저는 시댁에서 뭘 받으면 그만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된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양가 부모님 허락해 우리는 예식만 올리고 제가 살던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예식비는 양가 부모님이 부담했고 시댁에서 제게 예물은 챙겨주셨기에 저도 신랑 예물로 명품 시계를 해줬습니다. 양가 부모님 한복은 남편이랑 내가 각자 하는 걸로 해서 서로 부모님 옷 해드리자 했는데 남편이 그동안 모은 돈으로 양가 부모님 옷값 드릴 돈 정도 있다면서 자기가 번 돈으로 다 해드린다고 하길래 전 그때 감동을 했더랬습니다. 돌아보면 아무것도 모른 채 결혼 준비에 바빴던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네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에 남편 직장 동료들이 거의 안 왔더라고요. 여보, 근데 결혼식 날 말이야. 당신 회사 동료들은 왜 아무도 안 온 거야? 당신 대학교 동기들도 별로 안 온 것 같던데 회사 다닌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결혼한답시고 청첩장 돌리기가 좀 민망하더라고. 민폐 같기도 하고 말이야. 친구들은 거의 지방에 있어서 연락을 미처 못했어. 제 생각엔 어차피 동기들이나 동료들이 결혼하면 거기 가게 될 텐데 그렇게 민폐인가 싶었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2달 뒤였습니다. 남편이 어두운 표정으로 저에게 말하더군요. 여보, 나 회사를 그만둬야 할지도 몰라. 위에서 낙하산으로 들어온 놈이 큰 실수를 했는데 그걸 신입인 나랑 다른 동기가 뒤집어 쓰게 됐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나를 자꾸만 압박을 하는 거야. 며칠 너무 힘들고 출근하기도 싫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당신한테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뭐 그걸 왜 이제야 말해. 당신 그래서 며칠 동안 얼굴이 어두웠구나. 잘못한 사람은 그냥 다니는데 잘못 없는 당신이 왜 관둬야 하는 거야. 그놈이 시킨 일인데 서류는 온통 다 내가 한 일로 되어 있으니 나보고 책임을 지라는 거야. 나도 처음엔 버틸 생각이었는데 점점 힘들어지네. 여보 걱정 마. 살다 보면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어.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도 아니고 내가 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관둬. 그리고 잠시 쉬면서 뭐 할지 생각해봐. 저는 되려 남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남편한테 내가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게 기쁘기도 했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건 나의 교만이었고 그게 내 발등을 찍게 된 거지만요. 남편은 그 후 공무원 준비를 한다고 공시생이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생활비 카드를 주고 내가 남편 학원비도 내주며 뒷바라지를 했죠. 안 좋게 퇴사했는데 공부하느라 힘이 드는지 남편이 예민해지는 게 느껴져서 한동안 집과 매장을 오가며 밥까지 해 바쳤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시댁에 용돈 드려야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대기업 들어가서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친척분들이 아들한테 용돈을 얼마 받냐고 부모님께 물어보더라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요. 남편의 실직을 시댁에는 일단 비밀로 한 상태였고 나중에 남편이 합격을 하면 사실을 다 말씀드릴 계획이었죠. 저는 제가 번 돈으로 남편을 통해 시댁에 용돈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제가 워낙 밤낮 없이 바쁘고 정말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연락을 하는 터라 우리 부부한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계셨어요. 또 남편을 너무 예뻐하셨기에 남편의 이상한 점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 무렵
저는 오프라인 매장을 정리할지 말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만 해도 매출이 큰데 굳이 인건비 감소하면서 매장해야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고객 응대에 점점 지쳐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옷 말고 다른 업종으로 가게를 하나 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마치 말고 지내는 부동산에서 오프라인 매장 권리금에 조금만 더 보태면 목존자리 카페를 하나 인수할 수 있다고 귀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 정리한 돈에 큰 돈을 얹어서 카페를 인수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조금만 보태면이라고 했지만 사실 뚜껑을 열어보니 거금이 들어갔습니다. 목 좋은 자리라 제가 운영하던 옷가게보다 매출도 훨씬 잘 나와서 대출도 금방 갚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본격적으로 이상해진 건 이때부터였습니다. 처음에 카페를 인수할까 한다고 말했더니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 전부터 남편에게 여자들 상대로 옷 장사하는 게 참 힘들다. 여자들 비위 맞추는 것도 힘들고 악의적으로 제품 환불하는 것도 참 힘 빠진다면서 하소연한 적이 있어서 제가 이제는 힘들지 않아도 되니 기뻐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데 진짜 자기 일이라 그런 줄은 몰랐었죠. 남편은 제가 카페 오픈 준비를 할 때부터 자꾸 매장에 얼굴을 비추더라고요. 어느 날은 알바를 뽑으려 하는데 여보 알바생 뽑을 때는 조심해야 해. 사람 잘 써야 하는 거 알지? 가게 망하게 하는 건 사장이 아니라 종업원이거든. 내가 알바 좀 해봐서 사람 잘 볼 줄 아니까 내가 면접 보는 건 도와줄게. 그러길래 저는 정말 도와주려는 마음인 줄 알았죠. 그래, 여보 아르바이트생은 한 명만 구할 거야. 나랑 같이 전에 매장에 있던 희숙 씨 알지? 희숙 씨가 일을 잘해서 매장 매니저로 월급 주면서 쓸까 해. 카페 운영은 희숙 씨한테 일임하고 난 온라인 매장 운영 신경 쓰려고 그렇게 대답했는데 남편 표정이 이상하게 좀 미묘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오픈 준비를 마치고 카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매장 오픈 후에도 저희 카페를 드나들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매니저랑 기싸움을 해서 어느 날은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제 남편 때문에 자기가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나 모르게 왜 자꾸 카페에 드나드는 거야? 당신은 공부에 집중해 당신은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자꾸 카페에 드나드니까 희숙 씨가 불편하다 그러잖아. 나도 매장에 잘 안 가는데 당신이 자꾸 거길 왜 가 이제 가급적 얼굴 비추고 그러지 마. 그랬더니 남편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말이야.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나이도 있는데 너무 막막하고 자꾸 자신감이 떨어져. 공부가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 나 솔직히 당신이 카페 인수한다고 했을 때 나한테 한번 맡아보라고 말할 줄 알았어. 어차피 사람 쓰는 거 돈 드는 거잖아.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내가 매장 관리하면은 돈이 이중으로 들어갈 일도 없는 건데 굳이 왜 사람을 쓰는 거야? 나 솔직히 서운해 당신한테 남편 말을 들으니 좀 멍했달까요?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남편은 전혀 그런 내색이 없었기에 전 생각도 안 했던 일이었죠. 남편이 나한테 서운했다고 말하는 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아직 결혼한 지 1년 좀 넘은 신혼이고 제가 남편을 좋아하는 마음이 커서 그랬는지 서운했다고 하니 내가 남편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했구나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함께 일했던 매니저를 내보내고 남편에게 카페를 맡겼습니다. 남편이 학생 때부터 이 일, 저 일 경험한 게 많아서 그런지 일 잘한다는 건 거짓말이 아니었더라고요. 커피도 잘 뽑고 매장 관리를 정말 잘했습니다. 저는 온라인 배송 창구가 집에서 좀 멀어서 아예 남편한테 매장 관리를 일임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매장에 들리곤 했는데 매장에 가면 아르바이트생들이 갈 때마다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보, 지난번에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은 그만둔 거야. 한 달을 못 채우는 것 같아. 자꾸 아르바이트생이 바뀌니 당신이 힘들지 않아. 말도 마. 요즘 애들 얼마나 야가 빠졌는지. 자기 스케줄 겹치고 학교에 바쁜 일 생기면 챙긴 거 먹기. 쉽게 그만두고 그러네. 그래서 뽑고 또 뽑고 아주 힘들어 죽겠다. 여보, 기껏 일 가르쳐 놓으면 관둔다 그러니. 말야,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꾸 사람 바뀌어서 힘들겠다며 위로해 줬습니다. 어쨌든 카페는 잘 됐고 난 사입과 신상기획, 그런 것만으로도 바빠서 카페에 들르는 일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배송 창고가 너무 멀어 제가 힘들다 보니 집에 가까운 동네로 창고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좀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괜찮은 가격에 매입을 했고요. 땅도 싸고 교통편도 괜찮은데 건물이 좀 오래돼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오래전에 오프라인 매장 인테리어 해줬던 업체에 연락해서 견적을 뽑아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남편 친구가 그 업체 직원이라 겸사겸사 서로 좋은 일이라 생각했고 사장님께 연락을 드려 건물을 좀 봐달라 부탁드렸죠. 그런데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사장님이 제 건물에 와서 견적 봐주시고 저에게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는데 저기 최 사장 이런 말하는 거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온 김에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저 혹시 최 사장 남편 별일 없나요? 속 썩이는 건 없고 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무슨 의도인가 싶어서 표정을 굳히니 한숨까지 쉬면서 얘기를 이어나가더라고요. 나도 우리 직원한테 들은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회사 직원들하고 회식을 하는데 남편 친구 알죠? 아, 그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잠깐 아르바이트 했던 그 직원 친구 놈이. 글쎄, 아르바이트 하던 매장 사장이 알부자라는 소리를 듣고는 작정하고 들이래서 결혼했다고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카페에 사장 노릇한다고 말이야. 내가 그 둘한테 초에 사장네 매장 인테리어 작업시키면서 혹시나 나이 어리다고 남자들이 무시할까봐 나이 어려도 사업 크게 하는 사람이니 조심해서 대하라고 주의를 준 적이 있었거든. 괜히 내가 좀 찜찜하더라고. 그래서 일하러 온 김에 물어본 거니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아잇 별일 없이 잘 살면 좋은 거고 사장님의 말이랑 표정을 보니까 그냥 하는 것 같은 말이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뭔가 있구나. 나한테 슬쩍 흘려주는구나 싶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단 저는 남편이랑 잘 지낸다고 걱정 마시라고 원래 부부들 일은 남들 모르는 거라고 하고 말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흥신소에 남편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편은 회사에 취직했던 적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작정하고 꼬시려고 한 게 맞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결혼해서 지금까지 다 쇼였고 저를 속였던 거죠. 저는 남편이 가진 적 없어도 성실하고 노력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잘 본 건데 그게 사실 다 거짓이었던 겁니다. 저는 다른 건 넘어갈 수는 있어도 거짓말한 건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믿었던 남편의 모습이 전부 허상이었고 속아서 결혼을 했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너무 컸기에 저는 남편에게 내가 알게 된 사실을 전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 거야. 나는 결혼 전부터 당신 말이라면 다 믿었고 당신이 하고 싶다는 거 다 뒷바라지 해줬는데 결국 다 그게 날 속인 거였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고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야.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나 거짓말한 거 당신한테 정말 잘못했고 앞으로 당신한테 다 갚으면서 살게. 정말이야. 한 번만 용서해줘. 남편은 이렇게 매달리더군요. 저는 진지하게 이혼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운명의 장난처럼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걸 알게 된 남편은 저에게 더 매달렸습니다. 참, 사람 마음이란 게 우습더라고요. 남편이 저에게 사기를 쳤다는 거에 실망하고 이혼까지 고민했는데 애가 생기니 그래도 아빠는 있어야 하지 않나 싶더군요. 남편이 카페는 꽤 잘 운영해서 자기 용돈 빼놓고는 저한테 꼬박꼬박 입금을 잘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일단 남편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헤어질 거 아니면 언제까지 그 일로 남편 원망할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새벽 시장에 다니고 일을 쉬지 않고 하느라 몸이 힘들었는지 저는 결국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은 저에게 더욱더 잘했습니다. 원래도 다툼은 많이 없었지만 제가 워낙 바쁘다 보니 집에서 부딪힐 일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기가 잘못되고 난 그해 겨울에 저에게 감당할 수 없이 슬픈 일이 생각지도 못하게 또 일어났습니다. 아기가 잘못되고 얼마 후였습니다. 친정엄마가 새벽에 일찍 나가는 저를 챙겨주시겠다고 음식을 이것저것 해서 가지고 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죠. 가뜩이나 눈도 안 좋으신데 운전하시다가 미끄러운 도로에서 차를 제어하지 못하셨고 결국 가로등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바람에 크게 다치시고 말았습니다. 노인이신데다 내부 장기 출혈이 심하고 골절도 여러 군데 입으셨기에 회복이 쉽지가 않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그렇게 의식이 없이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어떤 엄마인데 제가 아직 효도도 못했는데 이렇게 엄마를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일이 바빴지만 직원들에게 맡겨놓은 채 저는 엄마의 의식이 돌아오길 바라면서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울며 병원을 오갔고 남편까지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카페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라며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남편은 가게 일 때문에 병원에 자주 오지는 못했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흘러 새해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못 잡고 계셨고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져서 의사 선생님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남편에게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더 이상 버티는 게 어려울 것 같대. 나 어떡하지? 아무래도 오늘은 병원에서 밤새야 할 것 같은데 당신 일 끝나고 와줄 수 있어. 병원으로 와줄 수 있냐고 묻는 제게 남편이 곤란해하며 말했습니다. 어쩌지? 여보 좀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내 친구 놈 알지? 글쎄 아버지가 오늘 돌아가셨대. 그래서 지금 급하게 거기 내려가는 중이야. 내가 부의금만 전달하고 내일 바로 올라올 테니 조금만 참아 설마 그때까지 뭔 일이야 있겠어. 장모님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데 친구 아버님 돌아가신 장례식장에 가고 있다는 남편이 저는 너무 서운했지만 장례식장에 가고 있다는 남편에게 되돌아오라는 말은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기분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 번을 속은 전력이 있어서 그런 건지 왠지 남편 말에 의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설마 와이프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걸 아는 사람이 절 속일까? 싶은 생각에 애써 그런 생각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남편에게 수없이 전화를 걸었지만 어쩐 일인지 남편은 전화를 한 통도 받지 않았고 그 다음날 오후가 되어서야 제 연락을 받은 남편은 허겁지겁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울었고 너무 슬픈 나머지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심신이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고 있는 일을 계속 손에서 놓고 있을 순 없었죠. 그때 마침 사무실에서 가까운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원래 살던 오피스텔을 팔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오피스텔 파는 건 적극적으로 말리더라고요. 지금이 고점인 것 같아도 입지가 좋은 곳이라 더 오를 것 같다길래 그 말도 일리가 있어서 월세를 받기로 하고 세를 놨습니다. 얼마 후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젊은 아가씨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계약해달라고 했고 남편에게 그 일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고는 바쁘게 생활하면서 2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월세 넣은 오피스텔 건물 부동산 사장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랑은 여러 번 거래를 했고 창고 건물이나 집 살 때 항상 조언을 구하느라 친분이 두터운 사이여서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저한테 깜짝 놀랄 말을 하셨습니다. 최 사장님 잘 지내요. 내가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진짜 수백 번 생각했는데 그동안 내가 최 사장하고 안세월이 얼마야.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말이야. 최 사장 남편 단속 잘해야겠어. 월세 넣은 오피스텔 말이야. 최 사장 남편이 자꾸 오피스텔을 드나드는 걸 몇 번 봤어. 처음엔 일이 있어. 그렇겠거니 했는데. 글쎄, 지난번에 월세 준 아가씨랑 같이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지. 뭐야. 내가 너무 놀랐어. 정말 아는 척도 못하고 그냥 내렸어. 차 사장 남편도 놀랐는지 엄청 당황하더라고. 보통 일이 아니니 내가 하는 말 그냥 넘어가지 말고. 알았지? 그때 다시 한번 머리통을 얻어맞은 느낌이 들더군요. 저는 그제야 남편이 보인 찜찜한 행동들이 의심스러웠고 흥신소를 통해 다시 한번 남편 뒷조사를 했죠. 그랬는데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을 알고 말았습니다. 남편한테 여자가 있더군요. 그것도 매장에서 일하는 어린 아르바이트생 하고요. 기가 막히니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카드 내역을 보고 저는 당장 남편을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남편은 내 카드로 겁도 없이 데이트 비용을 잘도 쓰고 다녔더라고요. 게다가 엄마가 돌아가신 그날,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바로 그날, 남편은 강원도 어느 호텔에서 숙박비를 결제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제가 눈물로 내 옆에 있어 달라 하던 그때 남편은 그냥과 같이 해돋이를 보러 여행을 갔던 거였죠. 그래서 전화도 계속 받지 않았던 거고요. 그러고 나니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이 납득이 가기 시작했어요. 저를 사무실에 항상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했던 것도 남편이 자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바람 피우기 편하려고 그런 거란 추측이 들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자주 바꾼 이유도 제가 매장에 드나들었을 때 제 얼굴을 본 아르바이트생은 바로 잘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모든 걸 알게 된 저는 더 이상 남편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미 한 번의 배신감을 느꼈던 후라 충격은 더 컸고 이번에는 이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확 들더군요. 이렇게 저를 속이는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거니까요. 저는 흥신소에서 건네받은 남편의 외도 증거와 남편의 옷가지를 대충 싸서 남편을 기다렸고 퇴근한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증거들을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두 말 안 할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혼하자. 내 집에서 나가줘. 남편은 외도 사실을 들켰다는 걸 알고는 사색이 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어. 여보, 내가 진짜 미쳤나 봐. 나 정리하려고 했어. 근데 걔가 어려서 그런가 자꾸 나한테 집착을 하는 거야. 내가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도 내가 확실히 정리할게.
제발 이혼하지 말자. 우리 아기도 가져야 하는데, 응? 애원하는 남편이 참 가증스러웠죠. 난 이미 당신한테 한번 기회를 줬어. 난 당신하고 집에 같이 있는 것도 구역질 나 입만 열면 거짓말인 당신 말. 더 이상은 믿어줄 생각 없어. 당장 나가. 그리고 내일부터 내 카페에 나올 생각하지 마. 오늘까지 일한 건 계산해서 돈 붙여줄게. 가방 하나만 들려 남편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이 바람 피운 상대인 상간녀에게 연락을 했어요. 제가 전화하자 상간녀는 놀란 듯 했지만 자기도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 한번 네 말도 들어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혼 서류와 외도 증거를 챙겨 상간녀를 만났습니다. 20대 초반인 어린 여자애를 앞에 두고 보자니 열불이 났습니다. 인연이 남편과 같이 놀았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 같아선 머리끄덩이를 붙잡고 딱이라도 때리고 싶었지만 일단 사실 확인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상간녀는 참 철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유부남이랑 바람을 피워 가장을 파탄낸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몰라. 너 사장이 유부남인 거 몰랐어. 저는 처음에 가만히 있었는데 둘이 된 건 사장님이에요. 제가 자기 이상형이라고 했고요. 처음에는 유부남인 것도 몰랐어요. 저 말고 매장의 다른 알바들도 사장님 결혼한 거 전혀 몰랐고요. 제가 카페에서 제일 오래 일했는데 우연히 사장님 결혼했다는 거 알고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근데 사장님이 저한테 자기 곧 이혼할 거라고 하면서 못 헤어주겠다고 저한테 계속 매달렸어요. 자기는 이혼하고 싶은데 못생긴 게 집착이 심해서 안 놔준다고까지 했다고요. 그래, 그렇게 말했다. 이거지. 그래서 너는 사장이 진짜 이혼하고 너랑 진짜로 결혼할 줄 알았어. 너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 뺄 거니까 당장 나가줘. 제가 개업한 건데. 왜 나가요? 사장님이 자기 거니까 월세 걱정 없이 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혼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고요. 그쪽이야말로 추억에 마음 떠난 남자한테 집착 그만하고 관둬요. 남자는 여자가 그럴수록 도망가는 거 몰라요. 오피스텔이 남편 것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에게 자기 집으로 새를 놓는 것처럼 온갖 생색을 다 냈던 거였어요. 바람 피우는 남자들이 하는 그 뻔한 말을 믿는 상간녀도 참 딱하더군요. 대화를 전부 녹음한 후 말했습니다. 좋아? 알았어. 내가 이혼해주지. 너 보는 앞에서 이혼 도장 찍어줄 테니 기다려. 사람이 한번 발등 찍힐 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두 번째가 되니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쫙 빠져나가는 느낌이 드는데 오늘 기필코 단판을 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상간녀에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불러내 달라고 시킨 후 카페 한쪽 구석에 숨어 지켜봤습니다. 얼마 후에 남편이 카페에 나타나더군요. 남편은 상간녀가 부르니까 기분이 좋았나 봐요. 입이 귀에까지 찢어진 채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마누라한테 바람난 거 들켰으니 이혼 당할 것 같아서 얘랑 헤어져야 하나 해다 싶는데 어리고 예쁜 애가 자기랑 헤어질 생각이 없다고 자기를 불러내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전전날 밤까지 나한테는 무릎 꿇고 싹싹 빌며 우리 빨리 애, 가짜 이혼 말만은 하지 마라. 달라던 놈이 어린애가 부르니 바로 뛰어나오네요. 오빠 부인이 나 찾아왔어. 나 진짜 놀랬잖아. 다 들킨 거면 이제 이혼할 거야. 그럼 조금만 기다려 어이구. 우리 아기 많이 놀랐어. 이러면서 상간녀를 달래주며 끌어안는 남편을 보자.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손발이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저는 남편 있는 테이블로 걸어가서 상간녀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더니 귀신을 본 것처럼 쏘스라치게 놀라더군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며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니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꼴이 참 우스웠죠. 오빠 빨리 도장 찍어. 상간녀가 남편 손에 도장을 쥐어주고는 자기 손으로 꾹 눌러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저는 서류를 재빨리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상간녀를 밀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상간녀가 오빠 하면서 남편 팔을 붙잡자 어찌나 세게 뿌리쳤는지 여자애가 의자채로 뒤로 벌러덩 넘어가더군요. 카페 안의 사람들이 이 소란을 보며 수근거리고 난리도 아니었죠. 저를 붙잡은 남편을 뒤로 한 채 카페 앞에 주차해 놓은 차를 타고 호텔로 갔습니다. 남편이 집으로 찾아올 게 뻔하니 이혼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호텔에 있을 생각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은 이혼 못한다면서 전화 오고 문자하고 회사까지 찾아오고 진상을 부렸습니다. 나는 이대로 이혼 못해줘. 당신 재산 나한테도 권리 있어. 카페도 나한테 지분 있고 당신 엄마 건물도 이혼 후에 증여받은 거니 나도 가질 권리 있는 거 알지. 이혼하더라도 재산 분할 똑바로 해. 나도 변호사 고용해서 끝까지 받아낼 줄 알아. 당신 속셈이 뭔지. 이제 알았네. 당신 내 재산 언제 뺐나 하고 기회만 노리고 있었구나. 당신 생각대로 절대 안 될걸. 해볼 테면 해봐. 그나마 지금 입고 있는 옷이라도 챙길 수 있을 때 조용히 나가는 게 좋을걸. 조용히 합의 이혼 안 해주면 시댁에 네가 한 짓 다 까발릴 거야. 내가 소송하게 되면 너한테 위자료까지 다 청구해서 받아낼 거고 남편의 거짓말과 애도도 충격이었는데 내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던 그 뱀 같은 속내를 샅샅이 알게 되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소송을 해봤자 남편에게 받을 위자료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저는 남편을 그냥 알거지로 쫓아내고 싶었어요. 남편은 그 후에도 제가 없는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행패를 부렸고 직원들이 경찰을 불러 돌려보낸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세상 다정하고 좋은 사람인 줄만 알았던 직원들은 제가 이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들 너무 무섭다고 다시는 남자를 못 믿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남편은 위자료 청구할 거란 말에 겁이 났는지 그 후 법원에 같이 가주었고 우리는 그렇게 깨끗이 합의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남편 집을 정리해 시댁으로 전부 보냈고 살고 있던 집도 정리해서 남편이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서 저는 카페 매장을 팔아버렸습니다. 남편이랑 바람났던 그 여자애는 카페가 제 건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아마 남편 놈이 자기 거라고 거짓말한 걸 그대로 믿고 남편이 부자인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남편이 이혼하고 나면 자기가 카페 안주인이 되는 헛꿈을 꾸고 있었나 봐요. 제가 매장을 팔았더니 걔한테도 한동안 전화가 엄청 오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려고 전화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듣고 싶지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았죠. 지금은 맘 정리도 어느 정도 하고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전처럼 제 일에만 집중하고 있답니다. 이제는 사람을 절대 안 믿고 돈을 믿기로 했고요. 이렇게 사연을 쓰고 나면 좀 홀가분할 줄 알았는데 아직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걸까요? 별로 홀가분하진 않네요. 부부 사이에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믿음과 신의가 참 중요하다는 걸 짧은 결혼 생활 동안 깨달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제가 이혼한 과정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제 얘기가 사이다. 사연은 아니지만 저의 아픔을 한 분이라도 공감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전 만족합니다. 제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